이 상등신들도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고 깨어나면 정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등신으로 있지 말고 좀 정상인으로 되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허준 대표께서 오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해야 되죠. 인생에 지금 올해가 68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7년, 8년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지금 인생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지금 작년 3월 24일 날 대구에 내려가셨는데 이제 그 10개월 동안 그거 가서 집회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네. 10개월 동안 이렇게 사실상 지금 침묵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5월 10일 작년 5월 10일 취임식 그리고 강남에 있는 중국집 한번 나오신 거 포착된 거 외에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두문불출인데 감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소회가. 우리 허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박 대통령이 지금 왜 침묵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침묵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지지를 하고 이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허심탄회하게 잘 한번 얘기를 해요. 있는데 저는 대선 때 메시지 한번 나올까 말까 이 정도다. 지금 상황은 때가 아니다. 뭐 어떤 메시지를 내든 아마 침묵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때가 아니다 보는 거죠? 지금 그 보수가 전 보수가 큰일 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그죠? 그렇지. 보수가 대한민국 없어져야 되고 우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이겠습니까? 그죠? 뭡니까? 우파는 윤석열을 지지하면 태극기를 들고 지지하는 사람은 우파 아니에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슨 보수입니다. 보수. 그죠? 그렇지. 태극기만이 아니라 옳은 생각을 가진 이 우파다. 지금 윤석열 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오면서 보수가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이거는 좌파와 뭉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그렇지.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뭉치지 못한다면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잘 안 되면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보수가? 좌파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80%가 좌파 세상이 되어가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이래 60% 70% 뭉치도 지금 그거 할 판인데 이게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보수들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올 때 그랬어요. 보수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왔다. 저는 지금 보면 이 정권이 끝나면은 소문 없이 표시 안 나게 보수들이 괴멸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일어난 것을 보면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200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200명들 감옥에 보내고 다 작살냈잖아요.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일어난 게 누굽니까 이거 안정권. 양산 사저 가서 문재인을 괴롭히니까 구속시켰잖아요. 그죠? 그나마 남아있는 힘을 좀 쓰는 사람들은 지금 싹 다. 그리고 지만은. 그렇지. 5.18. 그 관련돼서 구속시켰죠? 그 다음에 정강훈. 정강훈은 저는 정말로 참 걱정스러운 게 그렇지만 어찌됐든 보수 쪽이라 하니까 지금 징역 4년 때렸잖아요. 가면 구속 아닙니까? 4년 때렸는데 집행유예 넣을까요? 안 넣는다고.
그렇죠. 정광훈 목사도 다시 감옥에 가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힘께나 쉬는 사람들 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지금 그 2019년 6월 25일 날 그렇지. 새벽에 그것도 그날 사건이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게 진짜 보수들이 자꾸 이 좀 깊은 생각을 하면 그게 저는 제목에서 제2의 6.25라고 했습니다. 하필 왜 박원순이 용역 깡패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3,600명을 경찰들하고 동원해가지고 용역 그날 깡패 400명. 예. 그다음에 경찰, 소방, 시 공무원 3,600명이 들어왔어요. 150명에서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천막에 광화문에서 천막 우리 왕안 그 천막을 천막 치고 당사 있는데 그것을 세월호는 5년 동안 물도 대주고 전기도 대주고 했는 박은순이가 그 몇 달밖에 안 됐는 그것도 이제 천막을 설치하게 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날 그렇죠. 3월 12일 날 5분이 돌아갔잖아요. 그날 그렇죠. 당일 날 4분이 돌아가고 그 다음 날 1분이 돌아갔다고. 그거 자 그때 그 현장에 계셨어요? 있었죠. 둘다 살아났죠. 숨 막혀가지고 경찰이 몇십 메다 받고 있고 이어서 뒤에서 밀고 오고 경찰하고 맞다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동일 집회에서 최고 많이 죽었어요. 5명이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 방송에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언론 방송들도 다 쓰고 대한민국 다 쓰고 그 당시에 누가 문제냐?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지금 정치 뭐 대표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빨리 집에 가야 돼. 산소에 가서. 그날 어떻게 됐느냐? 황교안이 정신 차리라고 황교안 뭐 나오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 황교안이 그날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반인륜적인 것을 했어요. 그날 4분이 돌아갔을 때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황교안이에요. 대통령 신문대행이 그럼. 예.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인이에요. 네. 그죠? 정치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이건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런데 그날 4명 돌아갔어요. 네. 척보를 했어요. 지금까지 주지 쳐닫고 있는데 무슨 정치판이 지인 온다고 뭐 정치하겠다고 합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래? 뭔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국민이 죽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날 그럼 4명이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네, 그거 하고 나서 그렇죠. 결정하고 나서 네, 결정하고 나서 이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헌재 결정에서 뭐라냐?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 그런 사람이 승복해야 한다. 존중한다고. 그렇지. 한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이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 헌재 결정이 존중하는 사항입니까? 법치가 사망했다 그거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중얼중얼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 발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4명이 죽었으면 내가 왜 이래 흥분을 하느냐.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 5명 중에. 이해가세요? 그렇지. 살아남았다고요. 경찰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예. 뒤에서 밀고 오고 하니까 신막이 죽으니까 경찰들이 문을 열었다고. 4명 5명이 끊어가지고 헌재 앞에 그 차벽 있는 쪽으로 넘겼다고요.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내가 있는 자리 바로 옆에 1m 옆인데 그 한 사람 나중에 그 다음날 죽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여경하고 둘이 깔려가지고 보이지 않아. 여기 얼마나 꽉 찼으면 1m 옆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 하나도. 그런데 거기에 여경은 꺼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 다음날. 지금 우리 시청자들 중에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많죠. 네, 그러니까 그걸 네. 알기 때문에 저는 내가 대신 죽을 건데 저 사람 죽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죽음을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구천에 떠들고 있을 것이다. 억울해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이 잘못돼 가는 것을 보고 놓아가지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겠어요? 저 세상에 가겠어요? 구천에 돌고 있지. 그럼 그 사람들의 하나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야,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채팅창 한번 올려보십시오. 아이고야. 그래서 그날 황교안이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뭐 좌파들이 촛불이 무서웠으면 언론 방송들 불러가지고 진상규명하라고 한마디 했으면 자기 책임 끝날 수 있을 거 하든지 안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언론 방송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한교안 때문에 이 언론 방송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명이 축복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이런 사람이 정치에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 이게? 우리 허준 선생 같은 분이 방송 최고입니다. 허준 선생 같은 분이 계시니까 참 든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그분들의 그 분장소를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꼬라지를 좌파들이 못 보는 거야. 그때도 박원순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한테 먼저 들었겠죠. 촛불 광장을 특기 광장으로 이선지가 첨불하지 좌파들은.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철거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날짜도 2019년 6월 25일 날 새벽 5시. 그렇지. 북한의 김일성이 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할 때하고 똑같은 시간에. 새벽. 이게 그냥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이게? 25일 날 새벽에 하는 것이 저게 제2의, 그래서 내가 제목을 제2의 6.25다. 이것은. 백주 대낮에 광화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105명이 다쳤거든요. 영역 깡패들이 영상 보세요. 영상만. 뭐 몽둥이 들고 뭐 덩치 이래. 그 내가 나도 멱살 잡길래 그때도 계셨잖아. 현재 있어. 그 밤새벽 했죠. 멱살 잡길래 내가 카메라를 들었으니까 카메라 네 얼굴 다 나와? 그리고 나트라니까 나도 던질 방법이야. 막 집어 던졌다니까. 완전 무지막지하게 던졌다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요. 그걸 보고 얼마 전에 이 1심 판결을 했거든요. 예. 검찰에서 1년 6개월 때렸어요. 그렇지. 그 판사가 1년 2개월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어요. 누구한테? 조은희. 조원희 대표한테. 그러니까 근데 조원희 대표 말고 8분, 9분이 또 계시잖아. 있지. 이리 때렸다니까요. 야, 때렸으면 자 보세요. 지금 보수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작살내고 힘을 못 쓰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없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반증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연장 교대라는 이야기야. 검찰이고 뭐고 모든 판사고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방송도 그대로 있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장 선상이다 지금도. 입증이 되는 거야. 이거 이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 정권 9개월인데 잡아놓은 사람은 딱 한 명이야. 그 서훈이. 근데 이쪽 보수 우파는 지금 다 줄줄이 감옥 간 거야. 박근혜 대통령 제가 있었습니까? 감옥 가는데 그 200명이 다 잡이었잖아요. 그것을 한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사단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윤석열 사단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보수 정권이라고 탈을 쓰고 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믿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명박해 탄핵 주동 세력이 이제 앞에 섰고 뒤에는 검찰 윤석열 사단이 떠받치고 있는 광의의 탄핵 동회 정권이죠. 그죠? 보통 큰일 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말로 큰일 났어요. 저는 내가 간이 적나요? 간이 큽니다. 지금 옆에서 크시네. 사람이 죽어도 내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이것을 보고 현장에서. 인사를 보고 이 인사를 보고 무서운 거. 무섭다니까? 이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데 이런 무서운 나라가 돼가 있는데 보수들이 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다고요? 기다려보자고요? 윤창 정부고 빨갱이랄까. 자, 윤석열 정권이 자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보수 정권이라면 당장 지금 문재인이 감옥에 보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보수 정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국민들이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런데 무슨 보수 정권이라고 기다려보자고 그러고 지지하느냐고 이 양반들아. 그리고
저 강화문에 정강훈 목사 정신 차리세요. 태극기는 뭡니까 태극기? 태극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들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가짜 태극기죠. 가짜 태극기 아닙니까? 하. 아 멋지다. 그래요. 기가 찹니다. 내가 이 보니까 정말로 제가 안 그래도 뭐 다 사람들 그래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라고. 조곤조곤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5천만 국민들이 사지에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오늘 굉장하게 지금 힐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저 허준 선생을 뭐 고정으로 모셔야 된다 막 이게 난리가 났어 지금. 예. 아 이게 민심이군요. 예? 이게 민심인 거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거야. 없죠. 예. 보수 정권이라고 믿고 있는 정권에서 좌파가 좋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오르면 저는 오르면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오히려. 그렇잖아요. 지지율이 오르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내가 보면 제가 바라보는 견해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막 이어가고 하는데 보수들 극성에 있잖아요. 그 지지하고 있는데 극성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내심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 이야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들한테는 그냥 립 서비스만 해주는 거야. 그렇죠. 보수들은 등신이기 때문에 상당이기 때문에 그렇지. 설정만 건드려줘도 쏘고 넘어가거든. 넘어가지. 이 말초 신경만 자극해 주는 거지. 하고 있잖아요. 이러거든. 자, 검찰 이야기할게요. 네. 검찰도 이야기. 문재인 정권에서 자, 추미애하고 조국 때문에 추미애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윤석열 정권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걸 실행에 옮겼잖아요. 추미애하고 싸우면서 60기 게이트를 한꺼번에 묻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조국 사건을 언론 방송들이 좌파들이 다 좌파들이 장악된 언론 방송들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조국 사건을 빡 떼하니까 60개가 한꺼번에 싹 다 묻어버렸어. 그게 문재인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60개 게이트가 그게 작은 겁니까 그게? 그렇지. 나라를 막아 먹을 수 있는 60개 게이트를 다 묻어. 윤석열 이 검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수사를 맡아. 수사를 내가 맡아. 하는 척 해가지고 허지부지 해버려.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확합니다. 지금 이 정권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서원 한 사람 해야 됩니까? 했다고 내가 결제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잡아야 되는데 서원이 왜 갑니까? 그렇지. 실토했더니 자백을 했잖아. 네네. 이거 괜찮아 얘는. 괜찮죠? 얘는 괜찮아. 네. 나도 있어 뭐. 이거 보면 되지. 자, 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자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네. 적폐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당시에 잘못한 것이 윤석열 정권에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 부동산 보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2배 반 올랐잖아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연히 오르면 내려가죠.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내려와가지고 폭탄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정권을 탓하지 마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뭐 안보 뭐 어디 하나 옳은 게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하나도 하는 거 없잖아요. 자 그리고 서해 그 공무원 사건 그거 하고 그 어부 강제 북송 사건 2명 그렇죠. 그죠? 그 사건은 인권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이 대한민국에는 인권이 없구나. 대한민국이 저게
저 미개인들과 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운 한 사람 하고 말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 강제 북송 할 때 판문점에서 끌려가는 거, 예?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래서 내가 검찰들 그 국정원 압수수색 할 때 네. 저거 압수수색 나는 검찰들이 응대한다. 저거 하고 흐지부지 할 것이다. 흐지부지 했잖아요. 국정원 압수수색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지.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아, 이 검찰이.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지금 허준 TV의 대표께서 나오셨는데, 이건 방송 차원을 넘어가지고 정말 피 끓는 포효였습니다. 그래. 네,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파의 민심을 정말 100% 이상 반영한 참 뜨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 좀